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방망내 이대로는 죽을 순 없다 라는 신간을 가지고 왔어요. 이 책 다들 아시죠? 우리나라 최고의 유튜버 방망내 할머니의 책입니다. 제가 사실 되게 좋아하는 유튜버이기도 하고 제 이름이 김유라잖아요. 근데 이분 손녀 편집을 해주시는 촬영하고 편집해주시는 분이 이름이 김유라예요. 그래서 저랑 이름이 똑같다. 그래서 책을 너무 궁금했어요. 제가 이 채널을 너무 워낙에 재밌게 보기도 하고 정말 저랑 유머 코드가 맞아서 제가 막 깔깔깔깔 대면서 보기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읽으면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너무 많이 한 앞부분 한 요 정도는 눈물 바다예요. 그래서 휴지를 꼭 가지고 보시면 좋겠고 우리나라 여성분들 주부, 엄마 그리고 지금 엄마로서 주부로서 삶이 힘드신 분들 한번 꼭 읽어보셔야 될 책이에요.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말도 못해요. 정말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라고 할 정도로 힘들게 사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니까 70살이 넘어서 이런 일이 생기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되게 큰 감동과 영감을 주는 그런 책이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네에서는 그래도 있는 집 자식이었는데 여자라는 이유로 공부할 기회도 없이 집안일만 했다. 그러다 남자 잘못 만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더니 50년을 더 죽어라 일만 했다. 70세가 되던 해에 막내는 인생을 포기해버렸다. 그냥 관뚜껑 덮을 때까지 일하다 갈 팔자려니 했다. 71살이 되던 해에 방막내 인생이 완전 달라졌다. 아니 완전 뒤집어져 버렸다. 자, 어떤 일이 있을까요? 방막내 할머니 채널을 보신 분은 내용을 다 아시겠지만 이 유튜브 채널을 보지 않으시는 분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죠. 이분은 결혼을 이제 동네에 있는 소개받은 친구랑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자마자 남편이 집에도 안 들어오고 돈도 안 주고 나가서 총각 행세를 하고 그러니까 혼자서 시어머니한테 아기를 맡기고 막 돈을 벌었대요. 그래서 큰아들은 초등학교 2학년이 되어서야 데리고 올 수 있을 정도로 가난하고 힘들게 사셨습니다. 나중에 과일 장사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파출부로 세탕 뛰고 식당 일까지 다녀오면 밤 12시가 되니까 애들한테 너무 미안해서 리어카를 하나 얻어서 과일 장사를 했다고 해요. 하지만 숫기가 너무 없어서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말도 못하고 과일을 사람 말도 못하고 아는 사람 지나가면 리어카 뒤로 숨어버리고 이래서 못 판 과일은 집에 와서 애들 먹이고 나도 같이 먹고 살만 찌고 돈도 못 벌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접었다라고 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엿장사, 막노동, 남의 집 일, 노가다 안 해본 게 없어요. 네. 그러다 어느 날 43살에 500만 원을 보증을 섰어요. 이제 일수 같은 거를 다른 사람 대신해서 도장을 찍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게 보증이 뭔지도 모르고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내가 돈 500만 원을 말로 보증 선 바람에 거의 5천만 원을 갚았다. 걔가 이자를 10% 받았다. 버는 족족 그놈한테 돈 주고 우리 새끼들 가르치느라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단감 한 개도 안 사 먹고 살았다. 그래서 그 돈을 가져가는 그 일수업자한테 맨날 죽어버리라고 즉사하라고 막 저주를 걸었대요. 너무 속상하니까. 거의 10배를 돈을 갚은 거죠. 근데 진짜 그분이 공사장에서 떨어져서 즉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너무 나쁜 사람인 거죠.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대요. 원금은 받아가지도 않고 이자만 계속 받았대요. 원금은 500만 원을 한꺼번에 달라. 나는 원금을 나눠서 받지 않겠다. 정말 나쁘죠. 옛날에 아마 이런 것 때문에 피해보신 분들 되게 많았을 거예요. 자, 어느 날 70살에 병원에서 방막내 씨 치매 올 가능성이 높네요 라고 얘기했대요. 이 집안 내력에 치매가 되게 많았다고 제가 다른 데서 또 봤거든요. 할머니가 병원에서 치매 위험을 진단받을 날 이 손녀의 입장에서 쓴 글이에요. 내 나이 27이었고 인생은 진짜 불공평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할머니와 둘이 호주로 떠났다. 다니던 회사는 그만뒀다. 왜 꼭 퇴사까지 해야 했느냐고 물어본다면 일단 그 회사라는 곳이 할머니를 위한 효도 여행이라는 이유로 휴가를 흔쾌히 내주지 않았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나는 어떤 생각에 단단히 미쳐 있었다. 우리 불쌍한 할머니 이대로 죽게 내버려둘 순 없었다.
손녀가 너무 착하죠.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이대로 죽게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호주를 갔는데 케이블카에 사진을 찍었대요. 근데 할머니가 등산복을 입고 가니까 설악산 같은 그런 풍경이었다고 합니다. 할머니 이거 봐, 이게 호주야 설악산이야? 할머니 대답했다. 설악산. 그래서 원주민들이 입는 원피스 가게에 가서 할머니에게 원피스로 갈아입게 했대요. 무늬도 화려한 민소매 원피스를 어떻게 입냐고 부끄러워했어요. 자, 할머니가 입고 간 옷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위에가 이제 원래 입고 간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설악산인지 호주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죠. 밑에는 옷을 이제 원피스로 갈아입은 거예요. 너무 예쁘죠.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평생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시도를 계속 하기 시작하는 거죠. 호주를 여행하는 동안 영상을 많이 찍었다. 재밌게 편집을 해서 일단 내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공유를 했는데 정작 영상의 주인공인 할머니만 보지 못했다. 페이스북은 가입을 해야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가입 같은 거 안 하고 할머니가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링크 하나로 볼 수 있는 유튜브를 알게 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난 유튜브를 전혀 몰랐다. 일단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우리 가족 단톡방에 링크를 보냈다. 여행 커뮤니티 여행에 미치다 영상 올렸고 역시 반응이 좋았다. 조회수가 100만이 넘어가고 그 해 여행 동영상 순위에서 상위권에 랭크됐다. 그걸로 끝이었다. 여행과 동영상 미친 듯한 조회수와 좋아요, 폭풍 같은 시간이 끝나고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왔다. 할머니는 식당에 일하러 가시고 나는 백수가 됐다. 그러다 이제 회사를 그만뒀는데 다시 일하러 간다는 게 너무 이상했대요. 회사까지 그만둔 마당에. 그래서 여행 한 번과 맞바꾸는 게 너무 아까워서 할머니와 재밌는 시간을 보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한강에 가서 배도 타고 쌀국수도 먹고 파스타도 먹고, 근데 할머니가 모든 것을 처음 먹어본다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할머니랑 이것저것 다 해보고 그걸 다 영상으로 남겼다. 촬영한 영상들은 역시 할머니가 편하게 볼 수 있는 유튜브에 올려 우리 가족과 공유했다. 구독자 18명이 모였고 나는 쾌감을 느꼈다. 사실 그때까지 나는 유튜브를 보지도 않았고 당연히 유튜브가 비즈니스가 될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저 팔로우한 우리 가족과 친구들만 보는 줄 알았고 유튜브가 세계 어디서나 누구나 볼 수 있는 오픈된 플랫폼인지도 몰랐다. 처음엔 영상 조회수가 30, 40이었대요. 그러다 인기 동영상 순위가 거의 다 메이크업이라는 거 알게 됐고 우리 할머니도 워낙 화장을 오래 하셨고 잘하시고 집에 메이크업 박스가 잔뜩 있으니까 한번 찍어볼까? 라고 해서 이제 메이크업을 찍어봤다고 합니다. 근데 치과 갈 때 하는 메이크업이라는 걸 올렸는데요. 하루아침에 조회수가 100만을 찍었는데 난리가 났대요. 기자, 그 다음에 MCN 회사에서 연락이 왔고요. 심지어 외국 회사에서 연락이 오고 영국 BBC 뉴스, 미국 AP통신에서 인터뷰 제안이 들어왔대요. 그때 유튜브를 다시 보면서 우리 할머니가 유튜브 시장에서 정말 특별한 캐릭터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해보지 않았으면 당연히 몰랐겠죠. 자, 근데 이 김유라 작가님, 저랑 이름이 같은 이 손녀분은요, 방송연예과에서 연기를 공부했었대요. 그러니까 이런 영상을 어떻게 만들고 뭐가 재밌는지를 잘 알게 된 거죠. 친구들 옆에서 카메라를 들었대요. 나는 좀 연예인이 될 끼는 없는 것 같아라고 인정을 하고 촬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독학으로 영상 공모전에 나가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단편 영화를 만들기도 했다. 보세요. 이런 것들이 다 쓸모없는 그런 경험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합니다. 연기를 했고 영상을 찍었던 게 지금의 방망래 크리에이터를 만들 수 있었던 거죠. CJ라는 MCN 회사랑 계약을 했고요. 2달 후에 일본 관광청 광고를 찍으러 일본 도토리현에 갔대요. 계약 조건은 이제 이런 걸 했대요. 광고는 한 달에 2개 이상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여행 가는 광고는 무조건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가 여행을 너무 좋아했는데 돈도 없고 시간이 없어서 여행을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해요. 그렇게 할머니가 편하게 노시는 동안 이 김유라 이 PD님이라고 저는 이제 얘기하고 싶네요. 나는 성공해야 한다. 그래야 할머니 또 여행 갈 수 있다. 라는 일념으로 정말 열심히 찍었대요. 그래서 그런 고충이 막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삼각대에다가 카메라도 여러 대 막 들고 다니고 하니까 손녀가 너무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런 생각을 했대요.
유라는 장비 저러고 무거운 거 들고 하는디 난 입으로만 하는디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나? 라고 했대요. 이거 참 말도 안 되게 행복한 직업이구나. 그래서 어느 날은 크루즈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우리의 꿈 아닌가요? 크루즈. 저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저도 나중에 언젠가는 가고 싶은 크루즈 여행. 우리 꿈속에 나오는 그런 여행이죠. 외국인과 신나게 춤도 추고요. 막 수영장도 있고 파티도 막 하고. 유튜브 하니까 이런 것도 해보네. 인자 유튜브 열심히 해야겠다. 내가 여기서 완전 결심을 한 거야. 또 일본에 들렀대요. 이제 그거를 타고 크루즈를 타고. 처음 먹어본 일본 라멘이었는데 개모임 때도 그 지역을 갔었는데 정말 그지 같은 데만 가고 맛없는 것만 먹었대요. 근데 너무 맛있는 걸 먹으면서 또 결심을 했대요. 유튜브를 영원히 하겠다. 이런 할머니의 솔직한 이야기 너무 재밌죠. 할머니 이거 저희가 패션 보그에서 파리의 할머니 사진을 찍으면서 패션을 극찬했어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거 제가 영상으로 옛날에 봤었거든요. 이마트 가방 보이세요? 이마트에 장 볼 때 주는 그 가방을 들고 갔는데 이게 이제 패션이 이제 좋다고 보그라는 유명한 잡지 나간 거예요. 자, 마운틴 카트라는 카트가 있어요. 바퀴 달리고 이렇게 달리는 거. 그걸 타다가 돌에 걸려가지고 넘어지셔서 막 턱도 다치고 이도 막 부러지고 막 무릎이 다 까지고 엄청 다치셨대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대요. 만약 안 탔다면 나는 밑에서 저 카드가 무서운지도 모르고 부러워만 했을 거 아니요. 저거 X 같은지도 모르고. 그래서 한국 돌아오자마자 할머니 어금니 해드리고 그때 크게 느낀 것이 할머니가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불편해하는 게 있으면 추진하지 말자는 것. 할머니의 감은 대부분 맞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전수전 공전전 다 겪은 할머니가 이거 뭔가 좀 그런데 하는 거 이제 안 좋다는 거죠. 처음에 이제 다쳐도 뭐 책임을 물지 않겠다라는 사인 같은 걸 하고서 탔다고 합니다. 자, 패러글라이딩도 이렇게 타셨어요. 그래서 나이가 70인데 정말 많은 도전을 한 거예요. 무서울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아, 죽으면 죽는 거지 뭐 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지더라.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할머니는 초등학교도 못 다니고 글도 나중에 뭐 겨우 배웠고 그 인스타그램 같은 데 가보면 맞춤법도 다 틀리세요. 그냥 발음 나는 대로 들리는 대로 항상 말씀하시고. 근데 이런 할머니가 도전하는 모습 그게 너무 큰 영감을 주는 거죠. 젊은 우리도 잘 못하는 거, 두려워서 망설이는 것들을 거침없이 하는 그 힘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죽으면 죽는 거지 뭐. 나는 70년을 살았으니까 재미없게 오래 사는 것보다 남은 생 재미있게 살다가 죽어도 아쉬울 거 없는 나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으니까 지금 그냥 인생이 다 즐거우신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런 막 위험한 것도 막 패러글라이딩 얼마나 무서워요. 저도 한 번도 안 해봤고 해볼 생각도 못 했는데 막 도전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 막 이런 것도 막 타시고요. 대단하시죠? 자, 스위스 에피소드로 71살 막내의 첫 패러글라이딩과 스위스에서 김치찜 해먹고 한국 드라마 보기 영상 2개를 올렸대요. 여러분, 이 2개 영상 중에 뭐가 조회수가 높을까요? 패러글라이딩, 김치찜. 근데 김치찜 편이 패러글라이딩보다 조회수가 3배 이상 많이 나왔대요. 충격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서 또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은요. 까보기 전에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가 뭐 이게 잘 될 거야. 이건 별로일 거야. 하나도 안 맞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봐야지 안다라고 도전을 해봐야죠. 자, 어느 날 구글에서 초대장이 날라왔대요. 할머니 놀라지 마. 구글에서 초대장이 날라왔어 라고 얘기하니까 구글은 또 무슨 나라야? 라고 할머니가 얘기했대요. 아니, 일단 미국이야 라고 얘기했대요. 구글 유튜브가 거기 있는 회사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방망래 할머니가 이렇게 결심했대요. 유튜브가 미국도 보내주네. 오메, 유튜브 열심히 해야 쓰겠구나. 무슨 이런 세상이 다 있냐? 하늘에 계신 우리 엄마 아빠 참 자랑스러워 해주세요. 막내딸 막내가 미국 갑니다 라고. 정말 인생이 막 바뀌는 거죠. 구글 I.O.라는 행사에 갔어요. 이제 2018년도에. 이 모인 세계에 많은 모인 사람들을 보면서 다들 세상 돌아가는 거에 관심이 많구나. 나만 아무것도 모르고 된장찌개만 끓이고 살았구나. 뭔가 욕심이 생겼다. 나도 세상 돌아가는 거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세상을 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막 남편이 바람피고 막 도망가고 돈도 안 주고 막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죠. 난 진짜 다음 생엔 결혼 안 하고 기계랑 살 거다. 기계가 다 해주더라. 진짜 남편 데리고 살면 손해다. 아침에 일어나면 밥 해줘야 하고 빨래 해줘야 하고 옷 다려줘야 되고 밤에는 좋아하는 드라마 못 보고 스포츠 틀어야 하고 기계하고 살면 그런 일 없겠더라. 걔는 말도 없고 일 다 도와주고 조용하고 바람도 안 피고 좋겠더라. 남자하고 살면 항시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더라. 내 남편도 결국 바람 나갔고 나갔다. 아주 죽고 없어져 버리니까 마음이 편해. 하늘에 있는 영록이 아빠, 미안한디 당신 죽은 게 내 마음이 편하다가도 당신 너무너무 불쌍해. 이 좋은 세상 두고 앞에 간 게 불쌍해. 인간아, 그니까 나한테 잘했으면 지금 같이 비행기 타고 하늘 날아다녔을 텐디. 어쨌든 하늘에 있은께 그 하늘에서 펑펑 후회해라. 그래서 할머니 영상 보면은 막 이런 코드가, 물론 할머니 너무 아프고 힘드셨겠지만, 예, 그 유머러스하게 받아볼 수도 있죠. 그래서 되게 마음이 힘드신 분들 읽으면 되게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힘들고 가난하고 막 인생이 다 안 풀리는 것 같아도 와, 이렇게 망판에 확 잭팟이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볼 가치가 있다라는 걸 또 한 번 느낍니다. 자, 김유라 씨가 이제 쓴 글이에요. 할머니와 둘이 여행하면서는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나라고 왜 보고 싶은 게 없고 먹고 싶은 게 없겠나? 하지만 나는 언제든 다시 올 수 있다. 반면 할머니는 다시 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하는 여행이니까 할머니한테 무조건적으로 맞추며 여행을 했다. 할머니가 가면 좋은 곳들, 어디 가면 자랑할 수 있을 만한 제일 유명한 데를 주로 갔다. 아무튼 내 결론은 가족여행은 무조건 동남아가 최고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큰 아들의 딸이 이제 유라 씨인가 봐요. 근데 아빠랑 작은 아빠 이렇게 막 데리고 같이 가족 여행을 했대요. 근데 좀 힘들었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할머니 놀라지 마. 수잔이 할머니를 만나러 한국에 온대. 수잔이 누군가 했더니 유튜브 사장님. 심장 터질 것 같았다. 왜 터질 것 같냐고 하면 내가 수잔 말을 못 알아먹으니까. 또 울 엄마를 원망했다. 미쳐버린다 진짜로. 영어 좀 하게 해주세요. 줄줄줄은 못해도 조금이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니요. 그 미국도 자꾸 가고 외국인을 만날 기회가 너무 많은데 외국어를 못하니까, 영어를 하나도 못하니까 너무 그게 속상했대요. 그래서 엄마는 나 가르치지도 않았을 거면 뭐 입양하지 이런 뭐 후회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자, 행운이 애초에 잘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하루아침에 막네스에게 진짜 잭팟이 터진 이야기, 용인 작은 식당에서 미국의 구글 본사까지 방망내는 계속 간다. 그래서 일꾼으로 평생 집에서 진짜 가족들 밥 해주며 살다가 20살에 결혼해서 남편도 없이 새 아이를 키우면서 식당하며 살다가 정말 노후에 그 손녀와 함께 이렇게 재밌는 인생을 살고 있는 방망내 할머니의 신간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이 책은 제가 5분에게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이 댓글에 공유 이벤트 주소를 올릴 테니까 많은 분들 함께해서 이 책을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 책을 읽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삶, 멈추지 않는 삶, 그리고 내가 지금 좀 힘들더라도 미래를 기대하고 희망을 잃지 않는 삶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끝으로 최근에 올라온 영상이기도 하고 이 맨 앞에 써있는 부분인데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뉴스에서 말을 잘못하셔가지고 수정하신 그 스토리거든요. 모르고 희망을 버리세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모르고 뉴스에 나간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희망을 버리면 절대 안 돼요. 희망을 버렸으면 다시 주워 담으세요. 그러면 돼요. 희망은 남의 게 아니고 내 거예요. 여러분이 버렸으면 도로 주워 담으세요. 버렸어도 다시 주우세요. 인생은 끝까지 모르는 거야. 네, 오늘 저와 이름이 같은 손녀분이 쓰신 김유라, 방망내가 쓴 방망내 이대로 죽을 순 없다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책으로 또 만나 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